자, 반갑습니다. 오늘 등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지. 연력학 제1법칙 기억나죠? 식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했다? 한번 복습해보고 가자. 식으로는 델타 U는 Q 빼기 W였죠. 그랬을 때 얘는 뭐였죠?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얘는 외부에서 가한 열량. 그리고 얘는 기체가 한 일. 그랬을 때 기체가 하는 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어. 첫 번째, 부피가 증가할 때는 기체가 하는 일이다. 맞죠? 근데 부피가 감소할 때는 기체가 받은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이제 각 과정들에 대한 해석을 해볼 거야. 첫 번째, 오늘은 뭐 할 거냐? 등압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말 그대로 등압 과정이라는 거는 기체의 압력이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과정이야. 그럼 기체 압력이 일정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압력이 일정하니까 기체가 한 일의 양이 존재해. 어떻게 되냐면은 기체가 한 일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정의했었지. 자, 만약에 등적과정이었어. 등적과정이었으면은 부피의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어서 얘가 0이 돼가지고 기체가 한 일도 0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체 압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정한 값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량도 생기면서 당연히 얘 값이 어떤 값이 생기는 거야. 상수값이. 그랬을 때 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얘는 얘 식을 뭔가 사라지는 게 없이 다 써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압력이 부피가 V1일 때 압력이 P1인 어떤 여기가 있다 합시다. 상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자,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될까? 어떤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데 얘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쭉 늘어나야 돼. 자, 이런 경우는 언제밖에 없냐면은 외부에서 열량을 가해줄 때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열을 가해줘야지 얘 부피가 기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압력은 쭉 일정하면서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이거는 언제 하냐면은 주사기 생각하면 쉬워. 주사기. 주사기에 그 안에 이렇게 피스톤을 딱 넣어놓고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주사기 거기 내부를 주사기에다가 여기다 열을 쭉 가해. 그럼 피스톤 쭉 밀리겠지. 대기압이랑 공기압력이랑 같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이 일정한 상태였는데 압력은 쭉 일정해. 왜? 대기압은 일정하니까. 그런데 부피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이 과정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량을 가했다는 뜻이야. 부피가 증가하면. 그러면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돼? 그래프는 이렇게 가요. A에서 B 상태로 갔다 하면은 B 상태에서 부피는 V2야. 그러면은 외부에서 열량 Q를 가했으니까 기체 내부 온도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온도 T1이었다가 T2가 됐는데 B 상태로 가면은 온도는 누가 더 높은 거야? 그렇지, T2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기체 내부 온도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내부 온도랑 관련된 거 뭐 있어? 그렇지, 내부 에너지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뜻이 되고 결국에 델타 U,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이 말은 원래 델타 U는 Q 빼기 W잖아, 맞지? 근데 얘가 양수란 얘기는 Q가, 즉 기체에서 가한 외부 열량이 기체가 한 일보다 더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외부에서 가한 열량의 크기가 뭐보다 크다? 기체가 한 일보다 크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자, 등압 과정 볼게요. 등압 과정에서 이번에는 어떤 과정이냐? 등압 수축 과정이야. 무슨 말이야?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감소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 볼게. 처음에 얘가 위치가 A에 있었어. 그런데 이때 부피 V2. 근데 얘가 압력이 일정하게 부피가 감소하려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래서 요 위치 B에서 부피 V1. 이때 압력 P라고 해보자. 그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기체가 가진 열량이 빠져나가야 돼. 다시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감소했대. 어떻게 왜 감소했을까? 기체가 가진 열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야. 만약에 기체가 열량을 받으면 기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얘가 이렇게 밀고 나가겠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기체가 열량을 가지고 있던 걸 빠져나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얘네들의 운동이 어떻게 돼? 조금씩 줄어들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는 기체 열량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어서 Q 자체가 음수값이야. 알겠어? Q 자체가 음수값이야. 그래서 기체 열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기체 내부 온도는 감소하고, 기체 내부 온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 거지. 왜? 온도랑 에너지는 비례관계잖아. 기체 내부 에너지 기체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기체 내부 에너지도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온도 T2고 T1이라 했으면은 T2에 있던 온도가 T1의 온도로 갔지. 그러니까 항상 T2가 높다라는 거지. A 상태일 때가 온도가 더 높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다. 등압 수축을 하면은 기체 온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체 온도가 떨어진다.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얘 자체는 부피가 줄어들었지. 그랬을 때 얘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야? 부피가 줄어들었을까? 얘는 그렇지.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이에요. 이번에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여기서 델타 V 자체가 음수니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지. 받은 일에 우리가 W 값을 다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었어. 기체가 한 일의 양이 양수일 때는 기체가 한 일이 양수일 때는 부피가 증가할 때, 그치? 그리고 부피가 감소할 때 W가 양수하려면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이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델타 V 자체가 어때? 음수값이지? 그러니까 얘는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이라 기체가 한 일의 양이네. 우리가 해석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해놓고 하자. 얘는 지금 델타 V 자체가 음수값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는 기체가 한 일의 양이 되는 건데, 기체가 한 일의 양보다는 어쨌든 외부에서 빠져나간 열량이 더 크다라는 거야. 왜냐면 얘도 음수값이거든? 그리고 얘도 음수값이야. 근데 음수값이 크다라는 거는 얘의 양이 더 많다는 거죠. 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가 더 열량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야. 수축됐을 때. 알겠죠? 어쨌든 등압 수축 과정에서는 중요한 건 뭐야? 온도가 감소된다. 자, 이번엔 등온 과정 볼게요. 등온 과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가 일정하다? 기체의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자, 기체 온도가 일정하다 하면은 여러분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일정하다? 그렇지,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면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델타 U 자체가 0이야. 그럼 우리 연력하기 1법칙에서 델타 U는 Q 빼기 W인데 얘 값이 뭐다? 0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이 나오지. 뭐? Q랑 W랑 값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 외부에서 가한 열량이 모두 다 기체가 한 일의 양이 된다는 거야. 이 말은 기체에서 외부에서 어떤 기체한테 이렇게 열이 가해. 열을 가하는데 이 기체가 온도가 뜨거워지지 않고 모두 다 일을 한 거야. 얘가 가한 열의 양만큼 모두 다 이렇게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기체가 가한 열량만큼 모두 다 일로 전환된다라는 특징이 있어. 무슨 과정에서? 등온 과정에서. 자, 여러분 사실 요 점점점점 요 그래프 있지? 얘는요, 이 위치에 있는 애들 상태 점들은요 모두 다 온도가 같아. 그래서 얘는 무슨 그래프라 하냐면 등온 그래프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A점 있고 B점 있고 C점 있다 쳐. A, B, C점 모두 다 온도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이 그래프 상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서 본 애들도 있잖아. 다 이렇게 이 자체는 뭐다? 등온 그래프야. 근데 우리 지금 이거는 무슨 과정이지? 등적 과정이지. 그러니까 등적 과정일 때 부피가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됐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했어? 등적 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기체 내부 온도가 증가하는 거랬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낮은 애니까 온도가 낮다 했잖아. 여기 있는 애들 다 온도가 높은 점들이고 여기가 온도가 다 낮은 점 애들이야. 근데 온도가 낮은 점에서 높은 점으로 올라갔으니까 온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지.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가 다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 안 그리고 하나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요 안에서만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등온 팽창, 즉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는 이 A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만 움직이는 거랬지. 그래서 얘가 처음에 V0고 P0였어. 이때 압력은, 부피는. 그럼 얘가 등온 팽창한다는 거는 이 그래프 상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로 등온 팽창의 과정이야. 그럼 이때 압력 V1, 부피 V1, 압력 P1이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체 자체가 압력이 줄어들면 돼요. 기체 자체 압력이 작아지면은 부피가 커져. 압력이라는 거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어. 여러분들 컵 입에 이렇게 대고 머그컵 같은 거 이렇게 대고 쭉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 쭉 빨아들이면 컵이 내 입에 딱 달라붙지. 그래서 여기에 막 이렇게 자국 같은 거 생기잖아. 자, 그런 거 왜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냐면 등온 과정이야. 왜냐면 컵을 내 입에 넣고 빨아들이는 순간 내 입 속에 공기가 확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은 공기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 거야. 즉 부피가 늘어난 거야. 자, 그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그 내부에 있는 압력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기압이 더 세니까 그 머그컵을 눌러서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 거야. 맞지?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이제 좀 와닿지. 그래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압력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니까 무슨 관계다? 얘네는 반비례 관계야. 자, 반비례 관계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 좀 메모해놔라. 반비례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압력과 부피 곱이 같아요. 무슨 말이야? 자, 처음 상태 A였죠. 이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라 볼 수 있어. 맞아? 맞지? 근데 나중 상태의 직사각형 넓이는 요거예요. 그럼 처음 상태의 직사각형 넓이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P0, V0라 쓸 수 있어. 나중 상태는 P1, V1이라 쓸 수 있어.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억해놔라. 그래서 P0, V0 값은 P0, V0는 P1, V1과 같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 C점이 있고 C점이 있을 때 압력이 그때 V2 이때 P2래. 그럼 당연히 P2, V2도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냥 이 점에만 있으면 그때 압력과 곱의 관계는 모두 다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왜? 둘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줄어들어. 근데 두 개 곱은 항상 일정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각 지점에서 사각형의 넓이는 같다. 근데 여기서 사각형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지? 그렇지. PV 그래프니까 바로 기체가 한 일이 되는 거야. 자, 지금은 부피가 늘어나니까 기체가 한 일이 되는 거야. 그럼 기체가 한 일은 누구랑 같아? 외부에서 가한 열량과 같다. 그래서 열량을 구해라 하면은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지. P 델타 V로.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 볼게요.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는 등온 수축이라 그래. 왜?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수축하니까. 부피가 작아지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A라는 위치에 상태에 V0 그때 압력 P0로 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수축이 돼서 부피가 줄어들었어. 그때 부피 V1 그리고 이때 압력 P1 그래서 이때 점 B라고 하면은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작아지려면 이건 무슨 말이냐? 압력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부피가 작아들었기 때문에 압력이 그만큼 커진 거야. 그러면은 부피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여전히 반비례 관계고 아까와 같이 P0, V0는 P1, V1 이런 관계를 만족해. 그래서 각 지점에서 사각형 넓이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요 의미야. 그랬을 때 그럼 부피가 이번에 줄어들었지?
부피가 줄어들었으면 이번에 W는 뭐야? 그렇지. 얘가 지금 델타 V 자체가 음수값이잖아. 그러니까 기체가 한일의 양이야. 왜? W 자체가 음수값이니까. 음수값이니까. 그랬을 때 얘도 지금 외부에서 가한 열량인 거야. 자, 근데 이제 해석해볼게. 얘를 지금 다 음수값인데 선생님이 부호만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했어? 만약에 얘 자체를 내가 해석을 기체가 받은 일의 양으로 해석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이 자체는 기체가 한 일의 양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일을 했다? 해석하기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자체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씌워줘. 그러면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여기다 마이너스 자체를 씌워주면은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이 되는 거야. 오케이? 왜? P 델타 V 자체가 음수값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씌워줬으니까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W 값도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이 되고 얘도 양수값이 되니까 거지. 그러면 이거는 기체에서 빠져나간 열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은 동일해. 기체에서 빠져나간 열량이나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이나 똑같은 거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거를 음수로 해석하고 싶으면은 외부에서 가한 열량이나 기체가 한 일의 양이랑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쉬운 거로 해석하면 돼요. 어쨌든 등원 과정 이거는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 나중에. 그래서 등원 과정까지 했고 단열 과정 이게 마지막이다. 자, 단열 과정이라는 거는 외부와 열량의 출입이 어떻게 된다? 없는 과정이야. 열량의 출입이 없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열량은 Q잖아. 얘가 출입이 없다는 거는 값이 0이라는 거야. 그럼 연력학 제1법칙에서 우리 델타 U는 Q 빼기 W인데 Q가 0이면 얘가 0이면 어떻게 바뀌지? 델타 U가 마이너스 W가 되는 거야.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기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가는데. 자, 열량의 출입이 없는 과정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야. 단열재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기체가 단열재로 둘러싸인 거야. 예를 들면 스티로폼 이런 걸로. 그런 거 봤지? 스티로폼에 생선 같은 거 넣고 얼음 다 넣으면은 그걸 딱 덮어놨어. 그러면은 오래 있어도 얼음이 잘 안 녹아. 왜? 그 안에 온도가 단열재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외부와 열량의 출입이 없어서 그 안에 온도는 유지되는 거거든. 비슷한 거야. 단열재로 둘러싸이면 단열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때 한번 알아볼게. 단열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단열 팽창이라 할게. 단열 팽창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중학교 때 구름의 생성 뭐 이런 데에서. 근데 그 과정이 이 PV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보자. 열량의 출입이 없을 때 단열 팽창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점이 어떤 위치에 A라는 점이 있어. 이때 부피 V0, 이때 압력 P0. 열량의 출입 없이 이 부피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열량의 출입 없이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기체들이 잘 보자. 여기 봐봐. 기체들이 좁은 곳에서 부딪히면서 운동하다가 넓은 곳에서 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감소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비유를 좀 해볼게. 20도씨 온도 물 반컵에 100도씨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그 물의 온도가 증가하겠지. 맞아. 근데 이거랑 20도씨 온도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이번에 욕조에 이렇게 가득 찬 거야. 욕조에. 그냥 반컵 물에 가득 찬 게 아니고 욕조에 가득 찼어. 그러면 욕조에 가득 찬 물에다가 100도씨 물을 부어. 물이 많이 뜨거워지나? 처음보다는 이 반컵에 물을 넣은 거보다는 욕조에 물을 넣은 게 훨씬 온도가 낮겠지. 왜? 물이 가지고 있는 열량 자체가 낮기 때문인데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피가 좁은 곳에서 물을 어떤 변화를 주는 것보다 부피가 큰 곳에서 어떤 변화를 주면 그 변화는 되게 미미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처음에 부피가 좁은 곳에 있었어. A라는 위치에서. 근데 얘가 팽창한데 그러면은 부피가 증가하겠지. 그럼 넓은 곳으로 간 거지. 좁은 곳에서 기체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면 온도가 높아져. 그런데
넓은 곳에서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부딪히면 부딪힐 확률도 적어져.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기체들은 열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체들의 그 공간이 이렇게 커지잖아? 그러면 그 온도가 훅 낮아져요. 그게 바로 단열 팽창이야.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 거냐면은 지표면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 근데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변에 대기압들이 작지. 그러면은 순식간에 수증기가 이렇게 확 커져. 수증기가 확 커진단 말이야. 그때 열 출입은 없어. 왜냐면 물 자체가 비열이 되게 큰 물질이거든. 그러면은 수증기가 갑자기 순식간에 확 커지니까 이때 단열 팽창한 거야. 그러면은 수증기가 단열 팽창하게 되면은 얘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고. 그럼 수증기가 뭐가 되는 거야? 기체가 액체, 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게 바로 비야. 비가 내리는 이유는 수증기가 단열 팽창해가지고 여기서 온도가 내려가서 비가 내려서 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된다. 단열 팽창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온도가 감소한다.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감소하니까 기체 내부 에너지도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된 거지. 자, 봐봐. 얘 자체가 지금 음수값이에요. 그치? 근데 마이너스 W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값이라는 거야? 음수값이라는 거야. 맞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W니까. 그러면 W는 무슨 값이야? 양수값이야. 자, 양수네? 무슨 걸로 해석해야 돼?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기체가 외부에 일한 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랑 기체가 외부에 일한 양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교차해서 그려져. 왜? 지금 여기가 온도가 더 높은 지역이잖아. 근데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온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B지역으로 가고 이때 부피는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한다. 등온이랑 좀 다르지? 등온이랑 이렇게 감소하는 건 같은데 단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등온은 같은 그래프에서 노는 거야. 근데 단열 과정은 뭐냐면 다른 그래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단열 팽창을 받고 밑에 단열 압축 보자. 단열 수축. 단열 수축은 똑같이 해석하면 돼. 얘는 무슨 말이냐? 열량의 출입 없이 갑자기 부피가 감소했대. 열량의 출입 없이 부피가 감소한다는 건 일단 얘는 요 과정이에요. 열량의 출입 없이 부피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기체 온도가 확 증가하는 거야. 왜? 넓은 곳에서 떠놀던 기체가 좁은 곳에서 갑자기 부딪히잖아. 그러면 서로 스트레스 막 받으면서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량의 출입 없이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은 기체가 온도가 증가한다. 이게 핵심이다. 예를 들면 아까랑 비슷해. 20도씨 물 욕조에다가 물 100도씨 넣었었는데 이거를 욕조에다 넣는 게 아니고 똑같은 물 컵에다 넣는 거야. 그러면은 그 물 컵에 있는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겠지. 왜? 좁은 곳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체 온도가 증가하니까 기체 내부 에너지가 당연히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지금 무슨 값이야? 델타 U 자체가 양수값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W가 양수값이고 따라서 W는 무슨 값이다? 음수값이지. 자, 선생님 음수로 해석하는 거 싫어한다 했어. 근데 얘는 지금 왜 음의 일을 한 거잖아. 자, 음의 일을 한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했어? 그렇지. 외부에서 받은 양이라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얘 자체가 뭐가 되냐?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양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단열 수축이라는 거는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쭉 수축된 거야. 그럼 그때 온도가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높아진다. 순식간에 높아지는 거는 왜? 지금 내가 손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지. 양쪽에서 수축해주니까. 그 양쪽에서 힘을 주고 누르는 거니까 이동거리가 있어. 즉 외부에서 일을 해줬어.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그 안에 기체 온도는 외부에서 일한 양만큼 기체 온도가 올라간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들 우리 총 4가지 배웠다. 첫 번째 등적 과정, 두 번째 등압 과정, 세 번째 등온 과정, 네 번째 단열 과정. 요 과정에서 각각 팽창, 수축 이걸 봤어. 맞지? 그래서
각 과정들의 특징을 기억하고 연력학 법칙에 대입해서 풀면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각 과정들의 예시를 설명하고 설명 끝낼게. 첫 번째 등적 과정은 뭐냐? 압력밥솥이라 생각하면 돼. 압력밥솥. 얘들아, 압력밥솥 부피 변해? 밥할 때? 갑자기 압력밥솥이 커져? 아니지. 압력밥솥 부피는 일정해.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데피면은 수증기 생기면서 거기 있는 기체가 확 밥을 누르잖아. 그러니까 밥이 점점점 눌리면서 서로 더 잘 붙으니까 찰밥이 되는 거야. 압력밥솥이 그래서 밥이 맛있는 거야. 왜? 밥들 사이에 이렇게 더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흐트러지는 쌀이 아니라. 그래서 압력밥솥이 바로 등적 과정의 애다. 등적 뭐가 될까? 등적 뭐가 되지? 등적이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첫 번째가 되겠네. 자, 등압 과정 볼게. 등압 과정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찌그러진 탁구공 봤지?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그냥 올려만 놓으면 어떻게 되냐? 뜨거운 물에 올려만 놨을 때 다시 찌그러진 탁구공이 펴져.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기체가 있을 텐데 기체가 외부에서 열량을 받잖아. 우리 등압 과정이라는 건 외부에서 열량을 받는댔지. 그럼 그 열량을 받은 만큼 기체가 일을 해. 그래서 기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찌그러진 탁구공 뜨거운 물에 올려서 펴는 거 등압 과정이고, 등온 과정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어. 빈 컵 입으로 쭉 빨아들이면은 어떻게 돼? 공기가 활동하는 공간이 늘어나. 즉 부피가 늘어나니까 압력이 줄어들면서 내 입을 이렇게 누르는 거야. 오케이. 자, 단열 과정은 아까도 말했어. 구름의 생성. 그리고 여러분들 병따개로 음료수 이렇게 딸 때 있지. 그때 칙 소리가 나고 탄산이 확 빠져나오잖아. 근데 그때 생각해봐. 탄산이 있는 병이 압력이 외부보다 높은 상태야. 그러니까 압력이 큰 상태가 갑자기 뚜껑을 열면서 압력이 크니까 이렇게 기체가 확 빠져나오겠지. 기체가 빠져나올 때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기체가 순식간에 늘어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야. 기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순식간에 늘으니까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그 병 주변에 온도가 낮아지거든? 그래서 병 주변에 뭐가 생기는지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어. 왜? 주변에 수증기들이 액화돼가지고 거기 점점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단열 과정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연력학 법칙을 배웠다. 연력학 법칙은 기억해야 될 거. 뭐? 요식은 무조건 외워두세요. 무조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에서 가한 열량 빼기 기체가 한 일의 양이다. 자, 근데 여기서 W가 뭐 양순위, 음순위 이런 거 조금 헷갈릴 거야. 연습하다 보면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